그때 5년 전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 운용 방법, 이건 자산 운용 방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은행 예금 적금. 그게 90%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6% 수준이었어요. 2020년. 그런데 2020년 그때 코로나 발생했죠? 그때부터 주식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또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시장으로 또 많은 돈이 또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가 6% 수준이 이제 넘었을 겁니다. 근데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 운용? 은행 예적금이에요. 그걸 자산 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융 문맹입니까? 이거는 자산 운용이 아니라 그냥 은행에 잠자게 그냥 넣어두는 거거든요. 자산별 이 비중을 보면 알고들 계시죠? 부동산과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이 한 4분의 3, 75, 6% 정도. 금융자산이 한 24, 5%, 그러니까 4분의 3이 부동산, 4분의 1이 금융자산,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대조적이에요. 몇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세요? 약 7대 3 비율이에요. 금융자산이 7, 부동산 자산이 3, 우리나라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이 부동산에 아주 심하게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금융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고 있는데 예금보다 적금으로 칩시다. 매달 열심히 일해서 절약해서 50만 원씩 막 적금해. 이거를 자산 운용으로 생각을 해요. 자산 운용은 투자를 할 때 그때 자산을 운용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금융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점점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자산 소득이 없으니까 근로소득이 생계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직장 가지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 내가 작게 하는 자영업, 근로소득이 생계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돼봐요. 또 나이가 들어서 근로소득이 끊기게 돼봐요.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후 대비 제대로 못했으니까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아주 큰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401k 설명드렸죠? 퇴직연금을 수십 년간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것을 본전 심리 때문에, 손실 때문에 이것을 투자를 안 하고 묻어둬요. 그러니 수익률이 엉망이잖아요. 이런 자료 많이 그동안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주식에 투자를 수십 년 동안 하기 때문에, 수십 년. 지금 S&P 500, 나스닥 100,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경우 보면 14년째 아니에요. 14배 올랐잖아요. 그러니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 수십 년 동안의 주식에 투자한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어납니까? 얼마나 이 돈이 불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직 시, 은퇴 시에 보면 나중에 이걸 주식에 투자했던 돈이 100만 달러, 10억 이상의 은퇴자금 마련되는 거예요.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예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실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도 댓글 보니까 그동안은 마음이 약했다 그랬나? 뭐라 그랬더라? 그동안은 지켜만 봤다 그랬나? 바라만 봤다 그랬는데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늦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10년 더 살 것 아닙니까? 20년 더 살 것 아닙니까? 60세라 그래도 평균 25년 더 살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요.
이것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53년간 투자, 100년간 투자, 지금 5년, 10년 이런 수익률 다 비교했어요. 보면 부동산, 국채, 금 이거보다도 S&P 500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S&P 500입니까? 우리는 그것만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스닥 100도 있고 또 빅테크 종목들도 있고 또 반도체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비법 없어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비법은 없어요.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방법 외에 없어요. 좋은 주식 뭡니까?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그 종목들이에요. 현재 우리가 실행 중인 방법입니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든지 일본 주식, 중국 주식, 인도 주식, 베트남 주식 모든 투자자 자신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각자 결정하는 겁니다. 1월 5일 날 주식을 매수하든 2월 1일 날 매수하든 매달 말일 날 꼬박꼬박 매수하든 일본 주식 사든 중국 주식 사든 인도 주식 사든 우리는 세계 1등 시장 미국 주식을 매수해서 그것도 좀 더 안전하게 개별 종목이 아니죠. 개별 종목 할 사람들은 하세요. 분산 투자 효과와 시장 전체의 투자 효과가 있는 ETF를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항상 이 책 소개도 가끔 합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 재정학 강의를 하는 교수예요. 제로미 시겔 교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이것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쉬워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실천을 하는 투자자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꾸준히 안전한 미국의 시장에 전체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수익률 나오는 사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말은 쉬운데 막상 이렇게 실천을 하는 투자자들이 흔치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보유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 보유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외롭게 오랫동안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혼자 한다는 것은. 특히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을 맞게 되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 따라서 막 주가가 오르면 따라서 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당연히 돈을 못 벌죠. 혼자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어려운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다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외롭게 오랫동안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동 투자 목표죠. 노후 대비. 그 이름하에 함께 시간에 투자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겠습니까?